병원 복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20년,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 아니 찾을 수 없었던 사람. 제가 먼저 집을 나갔고,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바꿨고, 제가 먼저 가족을 버렸으니까요.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도망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혼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리고 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날 그 사람이 제게 건넨 말이 왜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도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떠나온 사람의 시간과 남겨진 사람의 시간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30분이 여러분께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해 전 3월의 어느 새벽 5시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하나, 신분증, 작은 보스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 거구나.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양말만 신은 채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뜯긴 벽지, 깜빡이는 형광등, 수천 번 걸었던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었습니다. 현관앞 신발장 위 액자가 보였습니다. 20살 때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사진, 어머니와 저 둘이서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신발끈을 묶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누가 깨어날까봐, 누가 어디 가니? 물을까봐.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냉장고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냉장고가 내는 소리. 후.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어머니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어머니는 항상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어두운 게 무서우시다고.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계속 이러다간 평생 이 좁은 집에 갇혀 살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마음속으로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2층 연립주택, 낡은 외벽, 녹슨 철문. 20년을 살았던 집.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방 하나, 두려움 하나, 죄책감 하나를 안고 그렇게 제 가족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고요?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고 여러 마디로 설명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지가 아니라 오늘은 뭘 굶지를 고민하는 가난.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통 바닥이 보였고 전기요금 고지서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새벽 시장 채소 다듬기, 공장 야간 작업. 하루 4시간만 주무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병원비, 이자. 갚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점점 굽어가고 손에 밴드를 감고 다니시고 밤에 몰래 우시는 걸.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사장. 22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절반은 빚, 나머지로 두 식구가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SNS에 MT 사진을 올렸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일하고 빚 갚고 늙고 죽겠구나. 어머니를 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한테가 아니라 세상에, 운명에, 이 모든 상황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정신을 없애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어질까봐.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 사라지는 익숙한 풍경. 이제 정말 남이구나.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서울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빴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이평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첫 번째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만 챙기면 돼. 자유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공사장, 식당, 신문 배달. 고향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제가 번 돈이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첫 월급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 드시고 계실까? 연락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꿨고 주소를 남기지 않았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거리가 텅 비고 모두 고향에 내려가면 저는 고시원에 혼자 남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TV에서 가족들이 떡국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얼굴,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방의 작은 불빛.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혼자 외로우시진 않을까? 저를 찾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잠들면 꿈에 집이 나왔습니다. 깨면 고시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지만 그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30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죠?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 편의점 컵라면을 먹으며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허세 부리는 것보다 훨씬.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렇게 아무도 없이.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있잖아요. 아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 2년차 딸이 태어났습니다. 2018년 봄 벚꽃 피던 날, 초음파에서 들은 아기 심장 소리. 두근두근. 작지만 힘차게 뛰는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고?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분만실에서 처음 안았습니다. 작고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이랬을까?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가 자라면서 더 자주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깨어 있을 때, 응급실에 갈 때, 첫 걸음마를 뗄 때, 모든 순간에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혼자서. 그런데 나는 떠나버렸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5살 때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무대에서 외치는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도 제 학예회에 오셨을 텐데 혼자서 박수 치시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그런데 이제는 제 소식도 모르시겠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안해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살았습니다. 행복한 척 하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큰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마치고 폭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나가서 쭉 사줄게. 딸기맛. 그런 대화를 하며 걷는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아주 강렬하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폭도 저편에 휠체어를 밀고 계신 분이 서 계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그 눈만큼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깊어진 주름,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예진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왜 안 가? 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절뚝이며 허리를 굽히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떠난 후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구나. 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입가에도 이마에도 눈가에도.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예진이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제가 2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말이 사라졌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예진이를 보셨습니다. 시선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녀구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얘 7살이에요. 이쁘네. 어머니가 손을 뻗어 예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낯을 가리지? 아니요, 괜찮아요. 예진아, 인사해.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예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우리 사이엔 소리가 없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흘렀습니다. 우리는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앞만 보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한참 동안 기다렸어.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내가 돌아온 줄 알았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어. 그래도 내 방은 그대로 뒀어.
책상도 이불도 내가 쓰던 물건들도 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됐어. 그게 내가 바라던 거였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등에 반점이 있었고 손가락이 굽어 있었습니다. 침묵. 엄마도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그런 짐을 지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괜찮아. 어머니가 예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아빠를 예진이 나이 때 키웠단다. 혼자서요? 응. 그래도 행복했어. 내 아빠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 20년 만에 다시 잡은 어머니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예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참 곱게 생겼다. 어머니 닮았어요. 어머니가 살짝 웃으셨습니다. 많이 컸네. 22에 집 나갈 때보다 훨씬 어른이 됐어. 힘든 일 많았지? 아니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내 눈빛만 봐도 다 보여.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내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놓았어. 그래도 내 방은 그대로 뒀어. 가끔 들어가서 청소했어. 먼지 닦고 이불 털고 창문 열고.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괜찮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손녀도 보고.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지갑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찍은 증명사진.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다녀. 가끔 꺼내서 보면 내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 없어.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지? 당연하죠. 자주 연락할게요. 우리는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진이 잘 키워. 너처럼 힘들게 하지 말고. 예, 어머니. 그리고 행복해야 돼. 예. 어머니도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걸어갈게요. 아들 앞에서 걸어가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예진이를 안았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진이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곱게 자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잘 가. 몸 건강해야 돼. 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엄마도 오래오래 살아야지. 손녀 크는 거 봐야 하니까. 어머니가 웃으셨지만 눈가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절뚝이는 걸음, 굽은 허리, 작아진 뒷모습.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폭도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귓가엔 어머니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행복해야 돼. 예진이가 깼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병원. 할머니 만나고 왔어. 할머니 좋은 분이었어. 그래. 좋은 분이지. 다음에 또 만날 거야? 응. 자주 만날 거야. 나 배고파. 그래. 죽 사러 가자. 딸기 맛.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를 만났어. 뭐? 어머니를? 어떻게? 병원에서 우연히. 20년 만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괜찮았어. 어머니도 괜찮으셨어. 우리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진이를 재우고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늙으셨지만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행복해져야겠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기장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아직 하지 못한 말들. 혹시 오늘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2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늦은 것 같아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살아있어서 고마워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